먼저 이번 2022년 개정 교과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고 가야겠죠. 첫 시험 역시 단순 암기형보다는 교과서 속의 활동 문제와 문제 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책 했을 때 새로운 책도 책을 꾸미고 책이 명사인데 왜 도대체 형용사예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은 베이스부터 찬찬히 쌓는 기본 개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고난도 문제까지 대비를 하고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기초 개념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의 전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신영 국어학원 전예린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로 개정된 중학교 1학년 시험이 끝났는데요. 대치동 학교에 중간고사 경향 분석을 해보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첫 시험은 앞으로의 성적과 공부 습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이번 2022년 개정 교과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고 가야겠죠. 첫 시험 역시 단순 암기형보다는 교과서 속의 활동 문제와 문제 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법 영역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문법 영역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공통 문법에 품사가 들어가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국어보다 영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팔품사로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품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했던 게 관형사랑 형용사에 대한 구별이었는데요. 사실 언어로 따지면 관형사는 수식어이고 형용사는 용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파트지만 문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헷갈려 하더라고요. 일단 관형사는요, 체언을 꾸며야 됩니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기 때문에 책 하면은 명사죠. 그러면은 새 책, 여기까지는 쉬운데 아이들이 새로운 책 했을 때 새로운 책도 책을 꾸미고 책이 명사인데 왜 도대체 형용사예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새로운은 사실 원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새롭다거든요. 그러면 새롭다는 형용사, 형용사는 뭘 얘기하죠? 상태나 성질을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상태 이기 때문에 새롭다, 원형을 찾아서 형용사입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작은 신발 하면은 작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 형용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국어 문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꼼꼼하게 내신 기간에 잡지 않으면 시험에서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처에 다 아시는 중학교 몇몇 학교들은 이번 평균이 한 60점 정도가 나왔대요. 그러면 60점을 맞으면 아이들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국어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고 손절하기 정말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험에 자신감을 위해서는 문법에 대한 기초 개념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많은 문학이 등장하는데요. 아이들이 시나 소설 이렇게만 알지 사실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갈래에 대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맨날 그 내용 정리만 하다가 갑자기 서사갈래의 특징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서사갈래가 정작 뭔지 모르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일단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사갈래는 이야기가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서사갈래에서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인데 아이들이 이거를 화자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화자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정갈래랑 헷갈리는 게 조금 있는데 요거는 꼭 서술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극갈래인데요. 극갈래는 연극의 대본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고 대사와 지시문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극갈래는 연극이기 때문에 희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술갈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교술갈래는 교과서에도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근데 아이들이 교술갈래를 서사갈래랑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이걸 되게 허구적인 이야기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술갈래는 수필이기 때문에 작가의 경험이 들어가고 그 경험으로 인한 성찰과 깨달음
이 나오는 갈래입니다. 네 번째로 서정 갈래는 감정을 운율 있게 담아낸 건데 소설과는 다르게 시입니다. 그러고 서술자가 아니라 화자가 등장하는데요. 아이들이 화자랑 서술자, 서사랑 서정을 헷갈려서 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서정 갈래 했을 때 시는 아는데 연이랑 행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1년, 2년이라고는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행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행, 여기에서 이행 이렇게 행과 연을 많이 틀리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 대비도 무조건 중요하지만 일단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은 베이스부터 찬찬히 쌓는 기본 개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고난도 문제까지 대비를 하고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기초 개념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의 전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법은 무조건 탄탄하게 잡아야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하기가 힘들고 문법은 사실 서술형이 진짜 중요한데요. 서술형은 부분 감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기초를 잡고 지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문학 개념어가 완벽하게 숙지되어야 합니다. 문학에 대한 내용 이해가 아무리 되어 있다고 해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사 갈래랑 서정 갈래가 헷갈리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세 번째, 문학 연계 지문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점점 중학교 1학년에도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 학원에 외부 지문이 30개 넘게 들어간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제시된 시와 같이 연계되어서 볼 수 있는 작품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수업을 할 때 탄탄한 문법과 그 문법의 응용법 그리고 문학 작품에 대한 연계 작품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뀐 2022년 개정 교과서 중학교 1학년 첫 시험 경향을 분석해봤습니다. 첫 시험은 점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어 자신감까지 결정짓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포인트를 잘 챙기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중학교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